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입니다. 예. 식사는 하셨고요. 네, 잘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날씨가 초여름 날씨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선생님 이렇게 좀 건강에도 좀. 네, 제가 더위에 약해요. 예. 그래서 얇은 옷을 입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 의상이 여름에는 피로도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더위를 극복하는 좀 비결이 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가능하면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얇은 옷 입으려고 노력. 가능하면. 예, 제가 요새 지금 이제 우리나라 선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기 연구 과제로 패션과 후보자의 선호도 이걸 연구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땀 뻘뻘 흘리고 있는데요. 아직 미완이기 때문에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우리 팟캐스트 청취자들과 더불어서 시청자들과 더불어서 한번 언제 완성이 되면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요. 세계 정치인들을 다 만나해서 정치와 패션, 패션 이 상호 연관. 근데 내가 보니까 국회에서 보니까 말이죠. 이번에 의장이 되신 정의와 의장님께서도 잘 입으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원래 멋쟁이시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정의화 의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그러면서 떠오르는 얘기가 있었어요. 정의화 의장님의 지역구에서 오신 후배라고 하면서요. 30년 전에 정 의장님께서 전라도 사람들하고 경상도 사람들 지역 감정이 심할 때 친목 모임을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계속 1년에 몇 번씩 만나게 해주시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그 지역 감정 해소를 위한 정치적 노력 이걸 30년 동안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정치사적으로도 우리가 높게 평가해 볼 수 있는 후진들이 좀 평가해 줄 만한 그러한 움직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서를 화합시키는 이 3파 역할을 했군요. 그렇죠. 본인으로 봤을 때는 초선 때 아니면 2선 때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게. 당내에서는요. 우리 사회에서 지금 가장 큰 게 지금 동서, 남북의 이런 어떤 각 계층 간의 분열, 대립 이런 모습인데 가장 또 이 고질적인 편패 중에 하나가 지역 감정. 특히 경상도와 전라도, 전라도와 경상도. 그러나 이 진짜 남들 얘기할 때 진짜 작은 나라 땅덩어리에서 서로 일치 단결 협력해야 하는 그런 게 중요한 것인데 이런 지금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서로 이전 투구를 하고 다툼을 하고 국론이 분열되고 지역 감정이 너무 심해지면 안 되죠. 그 국력이 결국은 낭비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부의장으로 새누리당 몫으로 당선되신 정가균 부의장님, 제가 개인적으로도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했는데 이분은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대가족 제도의 장점, 특히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어떤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다고. 세미나를 아버지랑 주제로 했는데요. 눈물 날 뻔했어. 아버지가 어디 가서 호소할 때도 없는 그런 아버지의 그 내면 세계의 갈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접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저는 특징 있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석현 야당모 부회장님 이번에 제가 투표장에 갔었어요. 가서 이제 그날 127명이 오셨는데 저는 나중에 2차전까지 갈 줄 알았는데 64명으로 득표를 해가지고 1차에서 그냥 부의장이 되시는데 굉장히 유머 감각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보니까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노력하고 당내에서 자기는 계파가 없기 때문에 당내 화합을 위해서 정진하고자 한다. 그래서 박수를 많이 받았는데요. 나름대로 그 개성이 있고 또 시야가 넓으신 분들이 이번에 의장단으로 구성돼서 우리 국회가 보다도 활력 있는 국민의 산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의화 의장님, 그 의사 출신이시죠? 그렇습니다. 의사 출신이시고 또 문정림 의원이라고 또 의사 출신 있습니다. 여성 의원이 또 오셨고 신의진 의원님도
여성, 네, 연세대학교 예, 세브란스 예, 출신이죠. 예. 문 의원은 저희 카톨릭 대 의대 출신이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서로 뭐 우열을 가리기 힘들 예. 정도로 좋은 병원들이고 또 대학, 또 의과대학들이죠. 네. 예, 예. 최고의 인재들이 모이는. 요즘에 그게 또 너무 쏠림 현상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앞으로 네. 의술도 수출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의사당에 와서 할 일이 앞으로 점점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전문 영역이죠, 분명히. 그렇죠. 의학과 공학 결합해서 네. 발전하고 있는 의용공학 산업도 지금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 산업적으로, 조짐들이 보입니다. 산업적으로도 그게 굉장히 참 블루오션 쪽에 속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분야라고. 그렇죠. 네,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정가균 부의장님, 이석현 부의장님 이렇게 의장단 구성됐고 지금 뭐 사무총장님이 어떻게 내정이 되셨나요? 네,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요. 꽤 유능하신 분이 오셨다고, 자리에 적합하신 분이 오셨다고. 예, 예. 그래서 그 직종의 적합성, 이걸 고려한 부분은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3권이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나라 예. 헌법 체계상 예, 예. 운영 체계가 말이죠. 그 중에서 사무총장이라 그러면 장관급이죠. 그렇죠. 그리고 하실 일들이 또 많으시고 국회에서, 그런데 직종의 적합성과 능력을 커퍼시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예. 사무총장으로 부임하신 것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전임 사무총장이었던 정진석 전 의원도 상당히 그 업무 수행을 잘했다는 네, 평이 노력을 많이 하셨고 그분이 예. 또 미소를 많이 짓고 우리가 예. 서로 만나자. 그래서 미소 운동도 하셨고 예. 여러 가지 의사당의 발전, 의회의 발전, 내밀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국제적으로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 원래 그분이 그 한국일보 기자 출신이시죠. 그래서 또 선배님이 되다 보니까 예. 파운도 하셔서 이번에 또 저 지방선거 출마도 하시고. 네, 그러셨군요. 하여튼 뭐 전 정부 그리고 이 정부 저는 출마한지 몰랐습니다. 딱히 뭐 다른 말씀을 네. 드리는 건 안 되고 네. 예, 하여튼 우리 사회에 또 우리 특히 국회 쪽에 보면 아주 훌륭하신 인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인재분들이 많다는 거. 그렇죠. 네, 국민이 마냥 이렇게 지켜보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또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네. 네, 또 비판할 거 있으면 또 건강하게 비판하고 그렇죠. 막연하게 비판하면 흠집내기 시기니까 네. 대안을 제시하면서 잘 이렇게 선택 가능하게 복수적인으로는 대안을 제시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게 예. 또 의원님의 어떤 직무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지금 현재 300명이시죠. 299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예. 한번 그걸 봐야 되겠습니다. 마치 저기 그 유명한 영화 그 스파르탄의 네. 300처럼 진짜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들을 지키는 최고의 그 정예 용사들이고 또 지성인들. 우리 사회가 또 우리 국회를 많이 도와주고 또 국민들도 협력해서 같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지금 뭐 선생님 오늘 뭐 시진핑 저 중국 국가 주석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시진핑 국가 주석이요. 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하고 참 친하다고 그래요. 개인적으로. 우리 그리고, 대통령께서 또 네, 중국어를 잘하세요. 잘하시고 그리고 그만큼 국제 무대에서 외교력을 박근혜 대통령이 잘 발휘하시는 걸 보고 맞습니다. 시진핑이 굉장히 그 높게 평가를 하고 근데 시진핑이 곧 한국에 온다고 합니다. 근데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이분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시진핑이라는 정치인은 중국의 14억 인구를 통치하시면서 G2의 그 지도자죠. 그렇죠. 그러시면서 그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어요. 중국의 소프트웨어. 중국의 소프트웨어 하나는 위안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안화의 역량이 달러보다는 프랑스의 그 유로보다는 덜하지만 여튼 중국의 위안화를 키우겠다 하는 그 전략을 가지고 한국으로 오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중 FTA 이 타결을 위해서 또 외교적으로 노력하기 위해서 오시는데요. 특히 최근에 위안화 청산 결제 은행을 한 군데를 이제 시진핑 그 주석께서 오셔서 중국 은행이지만
지정을 하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이제 나중에 그건 이제 국내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뱅크 오브 차이나 제가 중국은행에 가봤는데요. 중국은행이 돈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죠. 네, 뱅크 오브 차이나, 그 다음에 교통은행, 공상은행 이런 쪽들이 이제 경합을 벌이게 되겠는데요. 세계 은행이 치열한 경합을 벌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위안화 청산 결제은행으로 지정이 되면 중국인들이나 비중국인들이 그 은행을 많이 이용할 것이다 하는, 그리고 달러 교환을 했다가 다시 위안화로 바꾸는 그런 번거로운 절차 없이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안화를 세계 최고의 화폐로 만드는 데 있어서도 그 지정을 받는 게 매우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은행 쪽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금융산업 좀 각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는 금융산업이 지금 진짜 만신창이가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신뢰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지금도 네. 국내 주요 은행들이 노사분규도 진행 중인가 있고, 심지어는 임원들끼리 또 이전 투구로 해서 다툼이 있고, 뭐 현직과 전직 임원들 간에 또 다툼도 있고, 뭐 해외 지점의 모 지점장 같은 경우도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고, 이거 아주 그냥 뭐 지금 뭐 아주 안 좋습니다, 상황이 금융. 네. 제가 볼 때는 이 세 가지를 고쳐야 된다고 보는데 네. 사실 너무 금리가 높아요. 국민들한테 좀 부담이 부담이 가고, 많이 돼요. 사실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예. 그 다음에 부가세 낼 때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공과금 낼 때 그 받는 수수료가 너무 높아요. 없습니다. 이건 좀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정치권에서도 좀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요. 비난력이 높죠. 또 하나는 스톱 그란트 제도라고 하는 은행 특유의 그 임원에 대한 보수 제도가 있습니다. 일종의 스톡옵션도. 스톡 옵션이죠. 근데 조금 그게 더 좋은. 너무 많아요. 네. 이분들에게 적게 주자는 게 아니고 적정선에서 주고, 은행에도 비정규직들이 많고 이 사람들이 보수가 굉장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 그란트, 스톡 그란트 제도에 적용을 받는 소위 말해서 임원급들에 대한 극히 일부분. 네, 극히 일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그 보수에 대한 어떤 한계 설정은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소득 분배를 해가는 측면에서, 자유민주주의 사회니까 뭐 연봉 많이 줄수록 좋겠지만 그렇죠. 자본주의니까. 저임금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해서 좀 여론화도 하고 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나라나 뭐 그런 금융 쪽이 있을까요? 유럽 어디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영국 같은 곳이나 미국의 BNP 파리바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불란서 회사가 되겠습니다만은, BNP 파리바 같은 경우는 그 스톡 그란트 제도를 사실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미국은 그냥 리버러티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2008년도 9월 15일 날 리먼 브러더즈 사태에 의해서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금융회사는 망해가는데 임원들은 그 엄청난 그렇죠. 연봉과 스톡 그란트 제도에 의해서 엄청난 연봉을 챙겨가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잘못된 거죠. 안 되죠. 그때 미국인들이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데모도 하고 그랬는데, 데모가 좋다는 게 아니고 보수는 일한 가치만큼, 능력만큼, 수고한 만큼, 땀 흘린 만큼 주는 원칙을 어디서든지 어떤 직업에서든지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특히 30년 이상을 연세대학교에서 직업과 학생들 취업 상담, 뭐 강의, 저술 작업, 연구 활동. 사실 또 우리나라에서 그 가장 권위 있는 직업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옛날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직업 연구를 쭉 하고 있는데 아직도 공부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는 말이죠. 그 소득의 격차가 그렇게 많이 나질 않았어요. 근데 한 10년 전부터 많은 직종에서 소득의 격차가 너무 나면서 빈부의 격차도 나기 시작한 거죠. 가처분 그 격차가 나니까 말이죠. 근데 자본주의 사회니까 회사가 모두 다 잘 돌아가고 모두 다 풍족하게 보수를 받을 수가 있다면 그건 제3자가 개입할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2008년도에 5월가 사태가 났을 때 그 회사는 망해가는데 높은 연봉을 준다든지 하는 이런
제도는 금융 관련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조금 손을 보고 뭘 해줘도 할 없는 필요가 거죠.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본주의 틀 안에서요.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의 원칙은 대원칙은 존중하되 그러나 또 사회적인 어떤 다양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작용이 있는 그런 모습들은 줄여가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에 뭐 김영란법 해가지고 지금 공직자들이 좀 뒤숭숭해요. 관가도 그렇고. 네, 예. 김영란법 말씀 잘하셨는데요. 예. 원래 이 김영란법은 이 부정 청탁 금지 예. 그리고 청탁을 받은 사람의 이해 충돌에 관한 법률이에요. 예. 그렇게 이제 명칭이 됐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부정한 청탁을 하지 말자 하는 겁니다. 공직사회 특히 공직사회 특히 좀 상위 직위에 있는 고위공무원 이상 그 포함되는 범위는 조금 넓어지겠습니다만은 이 김영란법이 지금 이제 여야 간에는 상당히 통과를 앞두고 이 얘기가 진전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결론이 나오진 않았고요. 곧 아마 나오리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법과 대비되는 법이 있어요. 미국의 로비스트에 관한 법입니다. 로비스트 공개법인데요. 사실 1832년도에 이 업종이 생긴 겁니다. 윌러드 은행이라고 백악관 바로 옆에 가면 윌러드 은행이 아닌 호텔이죠. 호텔이 있는데 이 호텔을 1층에서 로비를 하기 위해서 의사당 로비를 하기 위해서 의원들을 만나가지고 자기 업종, 자기 그렇죠. 지역 여러 가지 로비가 있겠죠. 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어떤 분이 로비스트들이 모였다 그래가지고 이제 로비스트에 관한 법률을 나중에 미국이 제정을 하게 되는데요. 미국은 김영란법과는 달리 어떻게 하는 거니 로비는 얼마든지 해라. 그 대신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해라. 그리고 공개적으로 하고 기록을 해라. 거짓으로 기록하면 벌금 5만 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성선설과 성악설로 나눠지는 거죠. 한국의 경우는 사람들이 본래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성악설이 근본이죠. 야에 부탁을 하지 말아라 하는 거고, 미국의 경우는 로비스트 공개에 관한 법률이 나중에 1946년도에 이제 개정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그런 명칭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만은, 사람들은 원래 착하지만 세상이 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로비를 하되 기록을 하도록 하자. 해가지고 이제 만든 법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지에서 양지로 끄집어내서 그렇죠. 활성화는 시키되 철학이 줄여보자. 철학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법이 대비가 되는데요. 우리나라에 진즉 도입이 됐어야 돼요. 사실 그 너무나 비정규적인 로비에 의해서 정당한 입찰 가격이 아닌 그러한 가격에 수주를 해가지고 공사가 부실화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사실 안전 시스템에 구멍이 생긴 겁니다.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그래서 김영란법은 굉장히 세월호 이후에 한국 사회에 또 다른 어떤 크린 국가를 만들 수 있는 찬스를 제공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부패, 부정의 어떤 그 고리, 오랜 시간 동안 이 고착되어 온 이런 사회적인 병폐를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냈을 때 이제 명실상부한 선진국의 바늘에 드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것을 간과하고 그냥 무조건 그냥 성과나 결과 위주로만 해서 이렇게 황금 만능주의라든지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쪽으로 가면은 결국 사회의 그 기초나 기반이 부실해지고 결과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영란법을 국회 통과하기 전에 국민들에게 조금 더 내용을 자세히 공개를 해서 좀 의견 수렴들을 많이 하고 토론들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왜냐하면 부탁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게 정도를 넘어선다든지 규정을 넘어서까지 부탁을 한다든지 법률을 위반해서까지 부탁을 하게 되면 청탁을 하게 되면 부정부패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범죄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회 방향으로 안 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법이 기능할 수 있도록 좀 국민들 여론을 좀 솔직하게 좀 많이 좀 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서둘기보다는 조금 법의 제정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조금 그렇죠. 더 우리 현실과 그 상황에 맞게끔 네. 좀 조정을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하자. 그렇습니다. 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김영란법으로 갈 것인지 예, 예. 아니면 미국의 그 로비 공개 법으로 갈 것인지 예. 어느 것이 한국에 더 적합한 건지 뭐